기말고사 100점을 향한 필수 코스 세 번째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운동과 에너지 문제풀이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4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단원에서는요, 여러분들 운동은 두 가지 운동이 나오고요. 에너지는 두 가지 에너지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등속 운동이 있죠. 자, 등속 운동에서 선생님이 여기다 필기를 할게요. 등속 운동에서 이 등속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쵸. 속력이 어떻다. 같은 운동을 우리가 등속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속력은 뭘까요, 여러분들? 속력은요, 뭐를 우리가 이동한 거리를요, 걸린 시간으로 나눠준 게 바로 속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셨기 때문이죠. 자,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다중섬광 장치를 이용하여 운동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다중섬광 장치 같은 그림이 여러분들이 문제지나 아니면 시험 문제에 제시가 되면 이 그림은 지금 A부터 F까지 6개의 물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A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운동 방향을 따라서 하나의 물체가 쭉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예를 들면 뭐 1초라는 시간 간격을 두고서 사진을 계속 찍은 겁니다. 찰칵 찍었을 때 이렇게 전체적인 사진을 합쳐보니까 6개가 찍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찍힌 물체는 누구다? A고요. 물체 사이의 간격이 같아요, 달라요? 간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간격이 일정하다라고 쓰겠습니다. 자, 간격이 넓을수록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간격이 넓다는 얘기는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요 A랑 B 사이의 간격이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내가 이만큼 이동했을 때랑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이동했을 때 간격이 넓을수록 속력이 어떤 거죠? 빠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격이 넓을수록 속력이 빠르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속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알아볼게요. 먼저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일이라는 개념을 배울 때도 이제 힘이 나오는데, 물체에 내가 힘을 계속해서 가해주게 되면 물체의 속력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등속 운동은 힘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처음 속력을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X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물체의 위치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서 위치 어떻게 되죠? 바뀌죠. 그래서 X가 되겠고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일정하다. 자, 내가 어떤 물체가 0초부터 5초까지 이동을 할 거예요. 자, 근데 5초 동안 이동한 거리 전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리가 늘어날 거예요. 자, 그치만 여기서는 같은 시간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는 계속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게 되는 거죠. 왜냐? 속력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다. 맞죠? 347번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초 동안 100m를 이동했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동거리 100m 나누기 10초니까 우리가 이 초를 영어로 이제 세컨드를 써서 앞에다가 s를 쓰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0m/s 이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물체가 5m/s의 속력으로 4초 동안 이동했대요. 자, 거리는요 어떻게 계산하죠? 시간, 걸린 시간 곱하기 속력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걸린 시간 4초, 속력 5m/s 계산하면 20m를 이동한 게 되겠죠? 20. 자, 물체가 10m/s 속력으로 500m를 가는데 얼마나 걸렸니? 자, 그렇다면 우리 시간은요 거리를 뭘로 나눠준다?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거리 500m 나누기 속력 10m/s 해주면 시간은 50초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한 문제 풀어봤습니다.
349번입니다. 높은 곳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물체가 뭐를 받아서 중력을 받아 아래로 떨어진대요. 자, 이때 공기 저항이 없어요. 이러한 운동을 뭐라 하죠?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 나오는 운동이 두 가지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등속 운동, 속력이 일정한 등속이고요. 두 번째는 중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유낙하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구에서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는요, 질량과 관계없이 속력이 얼마씩 빨라지죠? 9.8m/s씩 빨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등속 운동은요, 속력이 일정해요. 그런데 자유낙하 운동은요, 속력이 점점 어때요?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속력이 빨라지면 이동거리도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많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유낙하 그림을 그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을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얘가 등속 운동처럼 간격이 일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유낙하는 어떻게 떨어진다? 처음에 떨어지던 요 속력보다 점점 더 아래로 내려올수록 속력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 간격이 속력을 의미한다 그랬죠? 점점 간격이 벌어지는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자유낙하 운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지구에서 모든 물체가 질량에 관계없이 요만큼씩 빨라져요. 자, 요게 바로 지구에 의한 영향, 중력 가속도란 뜻이죠. 자, 그런 다음 351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물체는요, 시간에 따라 속력 어떻게 되냐요? 시간이 늘어날수록 속력도 증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시간에 따라 속력이 증가한다 라고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은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될게요. 자, 진공 상태에서 공기저항이 없을 때를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 진공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깃털, 쇠구슬, 돌멩이를 동시에 떨어뜨렸어요. 가장 먼저 도달하는 거 누구다? 그쵸, 동시에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질량과 상관없이 얘네가 질량이 누가 제일 무겁고 가볍느냐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 지구의 중력에 의한 영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요 속도만큼씩 이제 빨라지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62번입니다. 1초 간격으로 찍은 사진이래요. 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장난감 자동차의 운동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이러한 문제는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의 그래프를 고르는 것과 똑같게 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등속 운동을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 1, 2, 3번이 지금 시간에 따른 속력이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일단 등속 운동은 속력이 일정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1, 2, 3번 중에 누구죠? 그쵸, 1번이겠죠.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계속 쭉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대신에 속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이동거리는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똑같은 간격만큼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동거리는 이렇게 갑자기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374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직선상을 이동하는 두 물체 A, B를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나타낸 거래요. 자, 요거를 한번 같이 볼게요. 선생님이 요거를 지금 줄일게요. 이렇게. 자, 보시면요. A랑 B랑 기울기가 달라요, 여러분들. 내가 1초, 2초 동안 가는데, 자, 2초 동안 B는 얼마를 갔느냐? 60m를 갔습니다. 반면에 A는요, 2초 동안 120m를 갔습니다. 자, 그럼 누가 더 빠른 물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A가 빠른 물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옳지 않은 해석 보겠습니다. A의 속력 구해볼게요. 속력은 이동거리 나누기 시간입니다. 자, 이동거리 내가 2초 동안 얼마?
120m 갔어요. 자, 그러면 120m 나누기 2초니까 어떻게 된다? 60m/s 맞네요. 자, B의 속력은요. 내가 2초 동안 60m를 갔어요. 계산을 해주면 30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B는요. 90m를 가는데 3초가 걸린다 볼게요. B의 속력이 지금 이거니까 자, 시간을 구하려면 우리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90m 나누기 30m/s 해주면 어떻게 된다? 3초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A와 B 모두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나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긴 뭐가 증가해요. 자, 근데 이때 증가하는 친구들은 이동거리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이 친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속력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A와 B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맞습니다. 속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내가 걸리는 시간만큼 거리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7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나는요,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와 속력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자, 가 그래프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나 그래프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속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나 그래프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서 속력이 일정한 게 아니라 증가하죠. 여러분들이 배운 운동 중에 뭐가 있다? 그쵸? 나가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뭘까요?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친구. 자, 얘가 바로 등속 운동이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운동인지를 아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등속 운동에 해당하는 거 뭘까요? 자, 진자 운동이 뭐냐? 여러분들 과학실에서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네랑 비슷해요. 내가 얘를 여기서 떨어뜨려. 자, 그러면 진자가 이렇게 이동했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운동을 우리가 진자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이 친구는 등속 운동이 아닙니다. 얘는 등속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 시험에서는 완전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운동, 에스컬레이터 대표적인 등속 운동이죠. 그쵸? 자, 그래서 맞고요. 낙하하는 공의 운동, 낙하하는 공은요, 뭐의 예시예요? 그쵸? 자유낙하의 예시입니다. 그러면은 2번이랑 3번 중에 답이 있겠네요. 자, 낙하하는 공의 운동, 자유낙하 이미 나왔어요. 무빙워크, 여러분들 공항이나 지하철에서 볼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평면으로 되어 있는 친구 본 적 있죠? 자, 그게 바로 무빙워크고요. 무빙워크는 대표적으로 뭐의 예시가 될까요? 그러면 그쵸, 얘는 등속운동의 예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38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공중에서 가만히 놓은 공의 운동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낸 거래요, 여러분들. 보시면 얘 지금 무슨 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 공기저항 무시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1번. 자, 등속 운동인가요? 아니죠? 자, 공의 속력 일정하게 증가하니 맞습니다. 공의 질량이 클수록 빨리 떨어질까요?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질량에 상관없이 지구나 달이거나 이렇게 만약 지구에 있는 물체들은 다 동시에 떨어지고요. 달에 있는 물체들도 다 동시에 떨어집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속도는 달라지겠죠. 왜? 지구와 달에서의 중력 차이 때문에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3번 틀렸고요. 자, 공에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한다. 자, 이 일정한 크기의 힘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쵸, 바로 중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맞는 내용입니다. 공의 운동 방향 아래로 가고 있어요. 자, 중력 어디로 작용한다? 아래로 작용해서 당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번 반대 방향이 아니니까 틀린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과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96번 보겠습니다. 과학에서의 일은요, 물체에 뭐를 작용하나요? 그쵸? 힘을 작용합니다. 힘을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에서 내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볼게요. 1시간 동안 음악을 들으면서 책을 읽어요. 자,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 머리가 아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자, 2번. 바닥에 놓인 화분을요,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닥에 있는 바닥에 있던 화분을요, 이러한 선반 위에다가 들어 올려서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안 내가 아래에서 위로 힘을 가야겠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이동했어요? 화분이 아래에서 위로 이동을 했습니다. 즉, 내가 간 힘의 방향과 화분의 이동 방향이 같아요. 자, 그럼 얘 지금 뭐 한 거다? 일을 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교실 바닥에 놓인 책상을 교실 뒤까지 밀고 갔어요. 자, 교실 바닥에 이렇게 책상이 놓여 있어요. 그걸 내가 밀었대요. 수레를 미는 거랑 똑같죠? 내가 미는 힘의 방향,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렇게 밀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얘가 지금 힘이에요. 자, 그랬더니 수레가 똑같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럼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같으니까 얘도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99번 볼게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양이 0인 경우, 즉 일을 안 한 경우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칠판 지우개로 칠판을 지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 칠판을 지을 때 이렇게 지울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칠판을 지울 때 내가 지우개를 이렇게 잡고서 내가 힘의 방향이 어디예요? 내가 만약에 왼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지우기도 똑같이 어디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뭐다? 일을 한 경우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얘는 맞는 내용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철봉에 매달려 있다. 철봉에 매달려 있는 건요, 여러분들, 내가 철봉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 자, 철봉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는요, 나를 당기는 힘 누구죠? 중력입니다. 그쵸? 근데 내가 이 중력에 반하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중력이 원하는 대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내가 매달려 있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지금 여기에 힘을 주고 매달려 있어요. 자, 근데 내가 그래서 이동을 했나요? 안 했나요? 나는 지금 이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동 방향 자체가 지금 힘의 방향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얘는 일을 안 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0인 경우를 고려했으니까 이제 니은이 일을 안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방을 메고 1층에서 3층까지 올라갔대요. 자, 여러분들 가방을 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걸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되게 약간 그림 어려워요.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자, 가방을 맸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가방 이렇게 달고 있겠죠? 자, 이 가방을 만약에 내가 안 메고 그냥 중력이 원하는 대로 가방을 방치해요. 그럼 가방은 어떻게 될까?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중력에 반대되는 힘으로 내가 지금 가방을 들어 올리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가방을 메고 그냥 앞으로 걸어가요. 자, 그러면 내가 가방을 들어 올린 힘의 방향과 내가 이동한 방향이 반대, 수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지가 않으니까 일을 한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걸어서 3층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내가 걸어갈 때는 앞으로 가기도 하지만 위로 올라가기도 하죠. 앞으로 갔다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내가 힘을 가하는 방향이랑 지금 방향이 어때요? 같죠?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로 수직일 때는 일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일의 양이 0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하나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3번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힘은요, 힘과 이동거리 사이의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이 일, 앞에서 말한 일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물체에 간 힘의 크기에다가 뭐를 곱해준다? 이동거리를 곱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이 힘으로 얼만큼 이동을 시켰는데 그거를 곱해주면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내가 요 네모
네모, 색칠한 네모를 봤을 때 여러분들 네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죠. 자, 가로가 이동 거리고요. 세로가 힘의 크기예요. 자,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즉 힘 곱하기 이동 거리가 되니까 다시 말해서 요 넓이가 뭐를 의미하게 될까요? 그쵸. 내가 물체해준 1의 크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의 양이란 뜻이죠. 자, 40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는 힘의 크기는요, 뭐랑 같을까요? 사실 얘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진 않았는데요. 우리가 바닥에서 붙어있는 어떤 물체를 밀 때 힘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이 물체랑 바닥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 마찰이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밀어요. 자, 그러면 마찰력은 이와 반대되는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는 힘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마찰력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가 밀릴까요? 안 밀릴까요? 안 밀려요. 자, 근데 이 힘보다 커지게 되면 이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미는 힘의 크기는요, 마찰력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1의 양은요, 내가 미는 힘 곱하기 밀어서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5번입니다. 들어올리는 힘의 크기는요, 물체의 뭐랑 같을까요? 물체의 무게보다 커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의 양은요, 내가 그렇게 해서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에다가 얼마? 높이죠, 높이. 얼만큼 들어올렸니? 그렇게 계산하면 1의 양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406번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어떤 물체에 40N의 힘을 작용해서 힘의 방향으로 3m를 이동시켰대요. 이때 1의 양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의 양 어떻게 구한다? 내가 간 힘의 크기에다가 뭐를 곱해준다? 힘의 크기에 이동한 거리를 곱해주시면 된다 했죠. 그래서 40 곱하기 3 하면 120이 나와요. 단위는 줄이다. 그래서 120줄이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 뭐라고 하나요? 자, 능력을 에너지라고 이야기하고요. 단위는 똑같이 J, 줄을 사용합니다.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볼게요.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단위로는 줄을 사용한다. 맞고요.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에너지가 있으면 그게 그만큼 물체에 해준 일이 되고요. 그래서 그 물체는 일을 했어. 자, 그러면 그 일만큼 이제 또 에너지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일을 하면 물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내가 일을 했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얘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댐에 고인 물, 날아가는 야구공, 땅에 놓여있는 돌은 모두 에너지를 가진다. 보겠습니다. 자, 댐에 고여있는 물은 뭐냐? 댐이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죠? 선생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산이 있고요. 이렇게 댐이 있어요. 자, 그럼 내가 비가 많이 와.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물이 차겠죠? 자, 그 상태에서 내가 댐을 오픈을 하면 물이 콸콸콸콸 내려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표면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위치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댐에 고여있는 물은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댐에서 이제 뭐 수력 발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날아가는 야구공 보겠습니다. 운동을 하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운동 에너지 당연히 있겠죠? 자, 운동 에너지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땅에 놓여있는 돌은요, 지표면 위에 놓여있는 거예요. 자, 얘가 어디에 내가 사람이 들고 서 있어. 돌을 들고 서 있어. 자, 그러면 얘는 위치 에너지를 가질 거예요. 왜? 이만큼의 높이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땅 지표면에 놓여있는 돌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왜? 높이가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요, 물체의 뭐에 비례하나요, 여러분들? 질량에 비례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준면에 있는 물체에 의한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뭐라고 쓰느냐? 9.8m 쓸 겁니다. 자, 질량을 우리 알파벳으로 쓰면 이렇게 소문자 m을 사용할 거고요. 높이는 h를 사용한다. 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8은 어디에서 온 숫자다?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숫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질량 및 높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선생님이 이 동그라미 친 여기 지금 다 지워지고 있네요. 오히려 지우개라서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 동그라미 친 요 2가 의미하는 게 위치 에너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m 바로 질량이고요. 그 다음에 h가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식으로 나타내면 9.8mh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얘는 에너지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질량이 커져요. 그럼 에너지 어떻게 돼? 커지겠죠. 자, 그 그래프 1번 기억일까요? 니은일까요? 질량이 커지면 에너지도 커져야 돼. 자, 바로 기억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높이가 커졌어요. 그럼 에너지 커질 거예요. 자, 둘 중에 높이가 커지면 에너지 커지는 거 누구다? 디귿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을 물어봤어요. 계산하는 공식은 무조건 뭐다? 9.8mh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지금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들 포인트가 9.8을 다 곱해줄 필요가 굳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질량과 그 다음에 높이를 곱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9.8은 모든 물체에 다 똑같이 곱해주는 거니까 얘를 그냥 다 약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질량 2kg고요. 높이 5m예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5가 되겠네요. 질량 4kg, 높이 3m. 자, 질량 2kg, 높이 4m. 질량 5kg, 높이 2m. 질량 3kg, 높이 3m입니다. 자, 이 중에 계산했을 때 가장 작은 거 누굴까요? 10, 12, 8, 10, 9네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가장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이제 9.8을 실제로 곱해주면 정확한 위치 에너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지? 자, 운동 에너지 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요, 물체의 뭐에 비례할까요? 질량에 비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속력의 제곱에 비례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질량을 가지고 어떠한 속력으로 운동하는 물체가 있어요. 자, 그럼 그렇게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운동 에너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공식은 어떻게 쓰나요, 여러분들? 2분의 1 mv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m보다 얘가 질량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운동 에너지는 질량이 커지면 에너지 커져요. 자, 그 다음에 속력이 커지면 에너지 커지는데 이때 속력에는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속력의 제곱한 만큼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한 경우를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학책을 읽고 있다. 여러분들 머리 아프고 힘들겠지만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가방을 메고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단을 갈 때 내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일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위를 힘껏 밀었으나 움직이지가 않았어요. 나는 힘이 들었어. 이미 힘들어. 근데 이동거리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한 게 아니죠. 바닥에 떨어진 책을 주워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자, 지금 바닥에 떨어진 책을 들어 올렸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을 한 거고요. 자, 5번 볼게요.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 놓인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등속 운동 문제 풀 때 아까 나왔었어요. 사실은 우리 등속 운동은요, 물체에 가하는 힘의 크기가 0입니다. 만약에 내가 힘을 가하면 이 물체의 운동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의 속력을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속력이 일정해. 그 말은 물체에 가해주는 힘이 어떤 외부에서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힘이 0이기 때문에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답은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423번입니다. 무게 20N인 물체를 일정한 속력으로 2m까지 들어올렸대요. 한 일의 양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일의 양 어떻게 구하지? 내가 들어올리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 20N입니다. 왜? 물체를 들어올릴 때 사용한 힘의 크기는 뭐랑 같다? 물체의 무게랑 같다 그랬죠? 그래서 20N만큼의 힘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높이 얼마? 2m 하면 40줄이 되겠죠. 한 일의 양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가 20N이라고 안 나오고 얘가 그냥 10kg이라고 할게요. 자, 10kg이라고 나온 거는 우리가 무게가 아니라 뭐다? 질량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질량은 kg이고요. 자, 우리가 질량에다가 누구를 곱해준 거 9.8을 곱해준 게 뭐다? 무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게는 지구의 중력에 의한 값을 우리가 무게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아까 20N이라고 쓴 거는 그냥 이미 힘이 바로 계산이 된 거야.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시험 문제가 10kg으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질량 10kg에 지구 중력에 의한 효과 9.8을 곱해주면 98이 되겠죠. 자, 이게 물체의 무게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무게랑 질량을 꼭 단위를 체크해 가면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호가 오른쪽으로 밀었더니 0.5m 이동했대요. 한 일회양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밀어준 힘의 크기 100N이고요. 이동거리 0.5m예요. 자, 내가 한 일의 양은 50줄이다. 계산되죠? 자, 내가 아까 나왔다. 자, 질량이 2kg인 물체를 5m까지 들어올렸어요, 여러분들. 물체에 작용해야 하는 힘을 먼저 구하래요. 자, 그러면 힘은 다시 말하면 뭐다? 무게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2kg에다가 얼마? 9.8 곱해주면 19.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이게 바로 물체의 무게, 즉 들어올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일의 양, 내가 한 일의 양 어떻게 구한다? 힘의 크기 19.6에다가 곱하기 5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곱하면 몇이 나오니 여러분들? 6, 5, 30, 4랜다. 9, 5, 45니까 여기 8, 98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98줄이다. 이렇게 계산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42 보겠습니다. 위치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맞죠? 질량과 기준면의 높이에 각각 비례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9.8mh가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인데 질량과 그 다음에 높이에 비례하죠.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자, 지면에서 1m 높이에 있는 질량 1kg인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 자, 9.8 무조건 곱해야 돼. 9.8 곱하기 질량 얼마? 1kg 곱하기 높이 1m 계산하면 9.8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이 아니라 9.8이에요. 자, 기준면에 있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그쵸, 0이 되겠죠? 왜? 높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5번. 물체가 기준면까지 낙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과 같다. 잠깐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이라고 이야기는 높은 여러분들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군요. 선생님이 문제 답을 확인해보니까 이 두 개가 아니에요. 두 개가 아니고 답은 3번. 선생님이 아까 푼 것처럼 3번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물체가 요거 5번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물체가 기준면까지 낙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뭐 추를 떨어뜨려서 못을 박는다 이런 예시 있죠. 내가 높은 곳에서 추를 떨어뜨려서 바닥에 있는 못을 박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내가 이 위에 있는 추가 가지고 있는 지표면에서부터 얼마만큼의 높이 동안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겠죠. 이 위치 에너지가 낙하하면서 그대로 뭘로 전환된다? 여기 밑에 있는 못을 박는 그러한 일, 그 힘으로 이제
박는 거기 때문에 그 일로 그대로 전환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1이랑 전환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 크기가 1의 양과 같다라는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44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3kg, 5kg인 물체가 높이가 달라요. 위치 에너지의 비를 구하래. 너무 쉬워요. 자, 보시면 원래 위치 에너지는 9.8 mH입니다. 자,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느냐? 9.8 곱하기 3kg 곱하기 2m예요. 자, B는요. 9.8 곱하기 5kg 곱하기 1m예요. 자,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B를 물어봤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9.8은 그냥 과감하게 생략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직접적인 답을 구하라. 예를 들면 A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시오 하면 9.8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둘 사이에 B니까 둘 다 9.8 가지고 있으니까 지워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대 B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A 대 B는 3, 2는 6, 5, 1은 5니까 6대 5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454번입니다. 운동에너지의 비를 구하래요. 운동에너지는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A는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1kg 곱하기 속력 6의 제곱이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자, 요거 계산해주면 66에 36이니까 36을 반으로 나누면 18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B는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2kg 곱하기 3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3, 3은 9인데 얘네가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9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의 B를 물어봤으니까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에너지를 구하는 문제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일단 각각의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 당연히 아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요 식들이 의미하는 값이 무엇인지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1의 정의 그리고 2를 계산하는 거 다 했습니다. 그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림들 반드시 내가 여기에서 어떤 숫자를 대입을 해서 풀어야 되는지를 꼭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3단원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